2026년 6월 2일 과달라하라의 결전이 시작되기 열흘 전 체코 매체 유로포트발은 홍명보호의 베스트 11을 완벽히 공개했습니다. 이태석부터 옌스 카스트롭까지 단 한 명의 오차도 없는 이 명단은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8,000km나 떨어진 곳에서 20년간 월드컵을 떠나 있던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패를 이토록 정확히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전략이 노출된 투명한 어항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정밀한 명단의 배후에는 75세의 노장 미로슬라프 쿠베크 감독의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들이 가진 분석의 깊이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이 솔트레이크 시티의 고지대 적응이라는 신체적 조건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체코의 분석팀은 이미 프라하의 연구실에서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상수를 지우기 위한 수학적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 축구의 실체는 서늘할 정도로 객관적입니다. 유로포트발의 리포트는 한국을 더 이상 월드컵의 흐름을 바꿀 다크호스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홍명보호는 그저 조별리그를 통과할 만큼의 체급을 가졌으나 그 이상의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평범한 시스템일 뿐이었습니다. 11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우리의 거대한 자부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중유럽의 냉정한 시각 앞에서 그저 읽기 쉬운 오래된 교과서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쿠베크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경기를 이길 필요는 없다고 단언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필요한 승점만 챙기면 된다는 철저한 실용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전략이 상대에게 완벽히 해석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두조적인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전조증상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정밀한 준비는 단순히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올 3월 대한축구협회가 코트디부아르와 오스트리아전에 무기력한 결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쿠베크 감독은 이미 대륙을 건너 분석관들을 비밀리에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내부의 행정적 비효율과 시스템의 균열을 봉합하는 데 매몰되어 있을 때 체코는 소리 없이 우리의 혈관 하나하나를 해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선 국가 시스템의 속도와 전문성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격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반복과 갈망의 농도 차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체코 축구의 시계는 2004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의 황금기 이후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타벨 레드베트와 같은 위대한 전사들이 지휘하던 그 화려했던 시대 이후 그들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월드컵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20년의 갈증은 그들을 잔혹할 정도로 냉정하고 실용적인 사냥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11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기록에 안주해온 한국 축구의 시스템은 어느덧 타성에 젖어 혁신을 거부하는 보수적인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굶주린 채 20년을 기다린 맹수와 당연한 권리처럼 본선 티켓을 쥐어온 배부른 조직의 대결에서 승부의 저울은 이미 잔디 밖에서 기울고 있었습니다. 특히 체코가 옌스 카스트롭이라는 인물에 집착한 이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왜 유럽의 화려한 스타가 아닌 이 혼혈 선수에게 분석의 화력을 집중했을까요? 쿠베크 감독은 홍명보호의 정적인 시스템 내에서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한 폭발력을 제공하는 독일제 엔진이 바로 카스트롭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이 엔진의 회전수를 분석했고 그 동력이 손흥민이라는 최종 병기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축구는 거창한 전술적 집합체가 아니라 특정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내면 스스로 멈춰버리는 단순한 기계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결함이 초래한 서늘한 현실입니다. 개인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 기술이 발휘되는 구조가 상대에게 완전히 읽혔을 때 선수는 경기장 위에서 투명인간이 됩니다. 체코는 한국의 투혼이나 정신력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물리적인 압박 지점과 시스템이 붕괴되는 심리적 임계점을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이름값에 기대어 안일한 전술을 반복할 때 중유럽의 이 이방인들은 20년의 한을 풀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정교하게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우리의 빈약한 논리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헤쳐진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서늘한 진실은 75세의 노장 쿠베크 감독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선수들의 화려한 발재간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사고체계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표면적인 전술의 우위를 넘어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충돌이며 한 국가의 축구 지능이 얼마나 노후화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잔인한 시험대입니다. 손흥민이라는 단 한 명의 천재에게 모든 운명을 기탁하는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그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내면 전체가 마비되는 가장 취약한 구조적 결함을 노출합니다. 쿠베크 감독은 지난 90일 동안 이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정교한 논리의 단두대를 설계했으며 그 설계도 안에서 우리 에이스의 움직임은 이미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봉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홍명보가 체코를 바라보는 시각의 아니람입니다. 우리 수뇌부가 체코를 과거의 엘살바도르와 같은 수준의 단순한 평가전 상대로 여겼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전략적 무지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0년의 어둠을 뚫고 나온 체코는 지금 아름다운 축구를 선보이러 멕시코에 온 것이 아니라 승점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도끼를 품은 실용주의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경기를 지배하려 들지 않으며 오직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숨통을 끊기 위한 확률의 게임을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여전히 투혼이나 정신력 같은 감성적 영역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 때 체코는 축구를 철저히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의 영역으로 치환해버렸습니다. 상대 매체가 우리의 선발 명단을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맞췄다는 사실은 홍명보의 전술적 유연성이 이미 고착화되어 외부의 시선에 완전히 읽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유럽파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담아내는 그릇인 국가대표팀의 시스템은 20년 전의 낡은 엔진을 그대로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고급 부품들을 모아놓고도 그것을 부동하는 소프트웨어가 구시대적일 때 발생하는 부조화, 이것이 바로 체코가 간파한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결국 이 대결은 육체와 육체의 부딪힘이 아니라 정교하게 업데이트된 현대 축구의 분석지능과 과거의 영광에 갇힌 보수적 관성 사이의 처절한 격차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름값이 데이터로 무장한 중유럽의 냉정한 계산기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징후는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진화 없이 개인의 기량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조차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팀의 품격은 토트넘이나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선수들의 화려한 명단 그 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당신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확신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 확신을 단번에 뒤엎을 수 있는 구조적 의외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홍명보가 이미 석 달 전부터 밑바닥까지 읽혀버린 패를 그대로 들고 과달라하라의 잔디 위에 선다면 우리에게 닥칠 패배는 결코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나태함과 분석의 부재가 치밀하게 맞물려 낳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비극적 결과값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슈퍼스타들이 가진 개인의 본능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상수를 해체하기 위해 90일을 바친 75세 노장의 차가운 지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월드컵 단골 손님이라는 낡은 자부심에 취해 있는 동안 세계는 이미 우리를 뻔한 결말이 보이는 오래된 책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시스템이 이토록 투명하게 노출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깊은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